반갑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바더 장투빠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제가 본업이 좀 바빠서 매일 영상 올려드리기가 좀 힘드네요. 그래도 시간 되는 대로 중요한 뉴스들 모아서 최대한 영상 올려드릴게요. 오늘도 시간이 없어서 여기 야외 카페에서 녹음을 해서 잡음이 조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일론 머스크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이 마침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3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테슬라의 미친 태양광 프로젝트부터 반도체 판도를 뒤집을 차세대 AI 칩의 압도적인 개발 속도, 그리고 제프 베이조스와 정면 충돌한 우주 데이터 센터 전쟁과 테슬라 FSD 유럽 소식들, 그리고 세미 소식까지 한번 쭉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최근 테슬라가 미국 내 태양광 패널과 셀 제조를 위해 수저우 맥스웰 같은 중국 기업들과 약 3조 8천억 원 규모의 장비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생산된 태양광 에너지는 테슬라 자체 공장을 돌리거나 스페이스X 위성의 전력망으로 사용될 예정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정말 엄청납니다. AI 데이터 센터 등으로 미국의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2028년까지 미국 영토 안에 무려 100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제조 능력을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2024년 기준 미국 전체의 태양광 전력 생산 용량이 135기가와트 정도였던 걸 생각해보면 테슬라 혼자서 미국 전체 태양광 발전량에 맞먹는 엄청난 규모를 짓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계획인 거죠. 근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자국 내에 공장을 짓는 건데 정작 그 공장을 짓기 위한 최고 수준의 제조 장비는 중국에서 사와야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미국은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셀 수입에는 높은 관세를 매겨 막고 있지만 이 제조 장비 자체는 미국에서 구할 수가 없어서 계속 관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 역시 핵심 장비가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 수출 승인을 꼼꼼히 요구하고 있어서 양국 정부의 규제가 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 정부 효율부, 도지를 진두지휘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로 군림했던 일론 머스크지만 현재 상황은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보조금을 삭감하고 화석 연료로 회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과 머스크가 추진 중인 거대한 태양광 제국의 비전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번 수저우 맥스웰의 장비 반입건은 미중 관계뿐 아니라 트럼프와 머스크 사이의 정치적 밀월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를 가늠할 핵심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은요.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과 반도체 생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테슬라가 곧 출시할 AI5 칩은 결함 없는 합격품의 비율, 즉 수율을 높이기 위해 하프 레티클이라는 아주 독특한 설계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레티클이라는 것은 반도체 회로를 둥근 판에 사진 찍듯이 인쇄할 때 사용하는 단위 면적을 말합니다. 엔비디아의 칩 같은 경우는 워낙 커서 이 면적을 칩 하나가 다 차지해버리는데요. 테슬라의 AI5는 크기를 절반으로 줄여서 한 번 사진을 찍을 때마다 칩 두 개를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이걸 위해 테슬라는 불필요한 구조를 과감히 빼고 공간을 극도로 효율적으로 설계해서 생산 속도는 높이고 비용은 크게 줄였죠. 또한 테슬라는 자율주행이나 로봇을 위해 연간 수천억 개의 AI 칩이 필요해지면서 아예 테라팹이라는 독자적인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죠. 보통 반도체 공장이라고 하면 공장 전체에 먼지 하나 없는 거대한 무균실을 유지하느라 천문학적인 돈이 들거든요. 테슬라는 공장 전체가 아니라 웨이퍼가 이동하는 작은 밀폐된 통 내부만 깨끗하게 유지하는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공장 바닥에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 이건 반도체 제조의 경제학을 완전히 뒤바꿀 엄청난 원가 절감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연도인 2026년 12월에 다음 세대 칩인 AI6의 테이프 아웃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테이프 아웃이라는 것은 설계가 100% 완료돼서 공장으로 설계도를 넘기는 단계를 말하는데요. 이 단계가 끝나면 곧바로 시제품 생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즉,
올해 말에 설계가 끝난다는 것은 테슬라의 칩 개발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테슬라는 자체 칩을 로봇과 차량에 탑재해 기기 자체의 판단 능력을 극대화하고 데이터 센터 훈련용으로는 여전히 엔비디아 칩을 대규모로 구매하는 투트랙 전략을 아주 영리하게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화제를 돌려서요. 테슬라의 대형 전기 트럭인 세미트럭이 마침내 현장에서 뜨거운 호평을 받으며 상용 트럭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공개된 지 9년 만인 올 여름부터 네바다 공장에서 본격적인 양산형 출하가 시작되는데요. 실제 화물 트럭 운전사들의 반응이 아주 폭발적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운전석이 차량 정중앙에 있다는 점인데요. 양옆에 달린 카메라 화면과 중앙 운전석 덕분에 대형 트럭의 가장 큰 위험 요소인 우측 사각지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요. 한 트럭 운전사는 13단 수동 디젤 트럭 대신 자동 변속인 테슬라 세미를 운행해보고 클러치를 밟거나 기어를 바꿀 필요가 없어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훨씬 줄었다고 극찬했습니다. 게다가 디젤 특유의 소음과 매연이 없어서 운전자들의 건강에도 아주 긍정적입니다. 경제성 면에서도 압도적인데요. 테슬라 세미의 가격은 디젤 트럭보다는 비싸지만 다른 경쟁사의 전기 트럭보다는 약 1억 3천만 원이나 저렴한 수준이에요. 게다가 전기차 특성상 부품수가 적어서 5명이 필요하던 정비 인력을 1명으로 줄일 수 있을 만큼 물류회사의 유지 보수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무엇보다 주행 거리가 다른 전기 트럭의 2배가 넘는 약 800km에 달해서 단순한 단거리 왕복용이 아니라 라스베가스 장거리 왕복 배송 같은 본격적인 물류 노선에 투입할 수 있게 됐어요. 30분 만에 60%를 채우는 초고속 충전 기능도 큰 장점이죠. 물론 아직 장거리용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중앙 운전석이 후진할 때 낯설 수 있다는 지적이나 차박을 하기엔 공간이 좁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올 여름부터 주요 물류 노선을 따라 고속 충전소를 대대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라서 이런 초기 회의론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물류 산업의 전기화 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 니자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즉 FSD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대폭 확대했다는 소식이에요. 이번 조사는 공학적 분석 단계로 격상되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리기 직전에 거치는 아주 심각하고 본격적인 조사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테슬라 차량인 약 320만 대가 대상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카메라의 시야 확보예요. 테슬라는 레이더 같은 다른 센서 없이 오직 카메라에만 의존해서 자율주행을 하는데요. 햇빛은 너무 눈부시거나 안개, 먼지 때문에 카메라가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을 때 시스템이 스스로 지금은 내가 운전하기 위험하구나 라고 판단하고 운전자에게 운전대를 잡으라고 경고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테슬라 FSD가 이걸 제때 못해서 사고가 났다는 그런 의혹이에요. 실제로 이 문제로 9건의 사고가 확인됐다 하고 안타깝게도 사망자도 1명 발생했다고 해요. 게다가 테슬라 내부 문서에 따르면 테슬라 스스로도 자체 데이터 관리의 한계 때문에 사고가 축소 보고되었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시야 불량 감지 시스템만 제대로 업데이트되어 있었어도 9건 중 3건은 막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만약 리콜이 결정되더라도 서비스 센터에 가는 대신 스마트폰 업데이트 하듯이 무선으로 소프트웨어를 고치는 OTA 방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에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는 만큼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앞으로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다음은요. 테슬라 FSD에 관련된 또 다른 소식인데요. 이번에는 유럽 시장 진출 이야기예요. 테슬라가 네덜란드의 차량 규제 당국인 RDW와 함께 FSD 최종 테스트를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승인을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유럽에서는 네덜란드의 이 기관이 자동차 안전 규제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승인을 받으면 다른 유럽 국가들도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테슬라는 2026년 4월 10일쯤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올 여름에는 유럽 전역에 FSD를 출시하겠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 네덜란드 당국의 반응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시장에서 너무 관심이 뜨거우니까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테슬라와 함께 평가의 최종 단계를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2026년 4월 10일쯤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올 여름에는 유럽 전역에 FSD를 출시하겠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 네덜란드 당국의 반응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시장에서 너무 관심이 뜨거우니까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테슬라와 함께 평가의 최종 단계를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조사관들이 아직 데이터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어요. 구체적인 날짜는 확답하지 않고 무엇보다 교통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깐깐하고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겁니다. 테슬라의 강한 자신감과 규제 당국의 철저한 원칙주의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화제를 돌려서요. 이번에는 우주로 가볼 건데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간의 기싸움이 아주 치열해요. 최근 블루 오리진이 무려 5만 1,600개의 AI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겠다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공식 신청서를 냈습니다. 프로젝트 선라이즈라고 불리는 이 계획은 말 그대로 우주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지구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이 전기도 엄청나게 쓰고 물도 많이 먹으니까 아예 우주에 띄워서 태양열로 AI와 클라우드 작업을 처리하겠다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죠. 위성들끼리는 레이더를 쏴서 빛으로 통신한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타이밍인데요. 불과 2주 전에 아마존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추진하던 100만 개 위성 데이터 센터 계획을 막아달라고 공식적으로 딴지를 걸었었죠. 제 영상에서도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스페이스X 계획은 완성하는데 수백 년은 걸릴 거라면서 비판해놓고 바로 이어서 자기들의 대규모 우주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기습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차세대 AI와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을 우주에서 먼저 선점하기 위한 제프 베이조스와 일론 머스크의 뺏고 빼앗기는 패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것 같아요. 자, 항상 이런 식입니다. 옛날에 JP 모건 사건과 똑같이 경쟁사들은 일단 깎아내리고 공격한 다음 그 빈틈을 찾아서 자기들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죠. JP 모건도 테슬라 주가는 하락할 거라며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뉴스를 내보내고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니까 JP 모건은 낮은 가격에 매수를 했었잖아요. 블루 오리진도 한번 보세요. 스페이스X가 100만 개 위성을 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자기들은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거는 항상 잘 나가는 기업들은 공격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야 다른 경쟁사들이 살 수 있거든요. 우리가 투자하는 테슬라라는 기업은 적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나 투자 중심을 잘 잡아야 하고요.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투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